기망이죠. 왕을 기망을 하는 그러한 죄를 지금 범했다 그래가지고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마천 선생님도 탄핵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이분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벌을 선택을 할 선택권을 주어졌는데요. 처음에 선택권은 뭐냐면은 죽는 거, 사형 받는 것이죠. 사형. 이거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죽는 형편입니다. 아니면은 황금 50만 냥을 내고 풀려날 것이냐? 실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형. 어떤 형일까요? 종신형? 근데 아기 악어는 뭐 들어서 하여튼 모르겠네요. 사형 나온 종신이잖아요. 아기가 그리고 뭐 알아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인문학을 하는 아이니까 인문학하는 아기는 또 이런 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서 충분히 알아둬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많이 들어서 공개합니다. 이번에 궁영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내시와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궁전에서 그런 분들과 같은 이제 이분들은 궁형이 아니라 자진해서 내시만 하기 위해서 하시고 이분은 궁형을 받으신 거. 그러니까 궁형을 받게 됐을 때 남성의 예 그렇습니다. 네, 절제되고 그게 네네네. 왜냐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시게 되면은 사람의 그 충동 중에 대단한 충동 중에 생식 충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식 충동이라고 하는 거는 생식 충동이 있어야만 뭡니까? 있어야만 인간 내지 뭐 그런 어떤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식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존이 되는 게 생식 충동이 근본적인 있는 건데 생식 충동은 뭐가 나면은 이 선열들에게 문제가 있다. 선열에 왜 문제? 왜냐하면 자전이 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날은 큰 국법의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꼭 자손을 남겨야만 나의 삶이 의미가 있고 자손을 못 남기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 성찰로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물론 되고 있지만 물론 자손은 남겨야 된다. 왜냐하면 인류가 자손을 남겨야 인류가 존속이 되니까.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하여튼 이런 문제 속에서 부딪혔을 때 당하고 나가지고 거대한 수치를 받았습니다. 모든 이 나라에 한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피플들은 전부 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엄청나게 치욕을 받아가지고 어느 때에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전해야 돼. 그 당시에 이만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서신을 갖다가 받은 분이 있죠. 죽음에 가 이분이 뭐냐면은 혀깨 물고 다 자살하라. 이거 뭐 이런 궁형 받아가지고 그 굳이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게 치욕스러운 것인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죽기를 갖다가 오히려 청했었던 그러한 죽는 행위를 하는 이제 자결이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는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마천 선생님이 자신이 왜 죽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사마천 선생님이 왜 자기가 궁령을 딱 당하고 나가지고 왜 자기는 자살을 안 했느냐?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다면서요? 네, 선택했는데 결국에는 궁령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다고요? 예. 왜냐하면 왜 자기는 죽는 거를 안 선택했냐? 이 당시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글 쓰려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뭘 좀 안 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책을 많이 남겼다 그래가지고. 네. 이 글 쓰려고 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50만 냥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관리의 집을 랑이라는 것은 아주 그 궁전에서도 네, 그런 대세롭지 않은 데 쪽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경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나 남깁니다. 요걸 한번 좀 적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방금 뭐 좀 이렇게 미소를 지었지만은 사실은 이 당시에 계셨던 분은 뭐 2100 몇십 년 전에 분이시지만은 2100년 몇십 년 전이지만은 기원 2000 기원전 뭐 100 몇십 년 전이니까 그때 태어나셔서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2000년 지난 거죠. 근데 이 당시도 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문 고전을 얘기하는 데는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인물들을 얘기하는 건 왜 그럽니까? 사람의 삶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극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 대처를 하느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본디, 사람이란 본디, 한 번 죽을 뿐이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글로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우리가 PPT로 하는 것도 매우 좋지만 이러한 책 속에서 뭔가 정신이 좀 스며들어가는 대신 좀 깔끔하게 적어주세요. 네. 너무 날림체. 너무 날림체 같습니까? 자,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떤 죽음은 털억만큼이나 털억만큼이나 가렵기도 하고 그 이유는 그것 즉 죽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런 계속 앉아 하고 듣고 있어요. 그렇죠. 잠도 오고 지루하고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이거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한번 외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추천합니다. 외우는 거. 한 번 죽을 뿐이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기도 하고 어떤 죽음은 털억만큼이나 가볍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다. 서가 문제니까 존댓말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상관없는데요. 그러면은 무거운 죽음을 택해야 되겠네. 응?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소위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관계, 죽음의 실존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죽는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나의 죽는다는 사실이 나에게 하나의
태산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것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것입니까? 티끌과 같은 어떤 깃털과 같은 어떤 새털과 같은 그런 가벼운 것이냐? 그럼 우리는 어떤 죽음을 택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으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데요. 자, 아까 이런 게 있습니다. 묘한 얘기인데요. 사마천 선생님은 자신의 극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신자세에서 자신은 산다라고 택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는 죽는다고 택했습니까? 자신은 죽음을 택하지 않고 국령을 받았으며 국령을 받은 다음에 그 많은 수치스러운 것 속에서 자신이 자결하지 않고 살기를 택하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첫째에 무거운 것, 이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무거운 겁니까? 아니면 가벼운 것입니까? 그 질문하고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뒷받침해지는 몇 가지의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한 그거를 한번 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있습니다. 이 책에서 2차 세계대전에 혹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으로 너무나 이거 유명한 책입니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네.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처음에는 무겁다가 좋은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또 가볍다도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 의미가 죽음이 무겁다 가볍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단지 여기서 오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은 물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어떤 가치냐? 이걸 넣어야 되겠죠. 죽음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냐? 이거에 대해 오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거는 인간의 가치 탐색에서도 여러 번 어떤 우리가 성찰의 대상을 담았던 책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빅터 에밀 프랑클 선생님이시라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시고 또 정신과 의사이시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철학자이십니다. 철학자이시기도 해요. 근데 이 분이 이런 얘기를 제목이 했습니다. 안 보여요. 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을 이분이 왜 쓰셨냐면은 자기가 죽지 않기로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가 자살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쓰시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쪽으로 가자마자 수용소에 가자마자 이분이 첫 며칠 동안에 처음에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에는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전기 철조망들이 고압 전류의 철조망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참 쉽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자살하려고 그러면은 가다가 고압 철조망 속에다 뛰어들기만 하면 뭐 몇 분도 안 되는 세월에 쇼크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정신이 잃고 바로 죽기는데 그때 우리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저렇게 쉬운 죽음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나는 여기서 오게 되면 살아날 가능성이 28분의 1도 안 되는 28대 1도 안 되는데 여기서 내가 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기서 과연 쉽게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피게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이러한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될 것. 죽어야 미리 내가 철저하게 해주다. 나는 살아있는 나는 끝까지 살아남겠다. 끝까지 살아있겠다. 자살 안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같은 경우로 볼 때는 이거는 이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가벼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봤을 때 이 죽음은 어떻습니까? 가벼운 죽음일까요? 무거운 죽음이었을까요?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는 우리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분에게서는 자기가 자결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가벼운 죽음이다. 그럴 바에는 뭡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내가 이 살아있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여기에서 이 처절한 고뇌를 하는 순간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이분에게는 삶이 태산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류 절제망성에서는 것은 가볍게 죽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마디 화두를 던지고 그리고 일단 이 강의를 하고 나서 다음 강의를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나는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물어봅시다. 이문학하는 악어. 아니 지금 재밌는데 왜 좋아요? 그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사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네,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음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왜 자살을 안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탁 부딪히게 되는 물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강자에 이어서 판단과 선택에서 우리가 극한 상황에 관해 가지고 계속해서 강좌를 이어나가고 오늘 강좌는 일단 물음을 던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마천 선생님은 왜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런 문제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손도 많이 좀 씻어주시고 산책은 30초입니다. 30초 흐르는 물에 계속 씻어주시고 와서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